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2025년 대비 2기 우주차 보상복구 이제 쟁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 강평 이렇게 하면은 시간적으로 이제 내용 위주로다가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문제 취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저기가 없어서 이게 유튜브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네는 저기 토지보상법 위주로 공부를 해서 여기는 좀 어려웠지. 네, 좀 어려웠어요. 어려서 뭐 좀 많이 썼어요? 그때 동차 그나마 입장에서. 2번인가 3번에 그 음. 토지 가격 초과표? 기준표에 대해서 음. 그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해가지고 네. 조금 연관해서 쓰긴 했는데 네. 그 외에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4번 문제만 빼고 지금 1번, 2번, 3번은 전부 출제가 됐던 것들이고 다만 이제 약간 이제 뉘앙스를 좀 바꿔서 출제 좀 의도를 약간 좀 바꿔서 그 출제 의도에 맞게 이제 이렇게 좀 최근에 그 우리 공시지가 관련된 개념 요즘 패턴 이런 거 출제 패턴에 이제 좀 맞게 이렇게 최근의 트렌드와 내용에 맞게 좀 바꿔봤습니다. 특히 이제 1번, 갑이 을의 정정 불가 결정 통지를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개별 공시지 관련된 거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 정정, 우리 12조에 있죠. 네. 직권 정정 제도, 위산옥이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러면 정정 신청 불가 통지에 대한 것이 과연 처분이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뭐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행정절차법에 이제 그 위법한 어떤 처분에 대해서 정정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이런 내용 그 어떤 행정절차법적 측면으로 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적용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개별공시의 정정은 이 특수한 이 토지 행정에 관련된 것이어서 우리가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 절차를 다루는 그뭐 이런 절차법적인 측면이 있고 이 부동산 가격 공시법은 실질적으로 어떤 실제법적 내용에서 이제 공시지가 관련된 내용들을 떻게 할 것이냐 조세 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제도 장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절차법적 측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정정 신청했어. 그러면 이제 거부하면은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거부가 저거 처분이 되려면.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음, 그렇지, 그렇지. 공권신으로 공권신 음, 그리고 그 다음이 공권신 그거 있으면 돼. 그게 적극적 요건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이제 뭐 소극적 요건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어쨌든 대표적인 이제 공권신인데 공권력 행사로서의 거부,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 그다음에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이렇게 본다면 이제 일단 이제 관할 행정청에서 정정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공권력 행사에서의 거부는 맞아. 네. 맞고 또두 번째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칠 수 있지. 이게 이제 과표로 작용하니까 미칠 수 있는데 세 번째 요건에서 그런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인데 토지보상 부동산 할공시법에서는 그 개별 공시지가의 정정 신청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요. 음, 정정 신청에 관련된 규정이 없고 직권 정정만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뒀냐면 이제 지자체나 저도 이제 부동산 가입공시원이어서 지자체 그런 걸 물어보면은 이거를 정정 신청이나 이런 걸 자꾸 받게 되면은 이게 3,600만 빚이잖아. 네. 그러면 이제 지자체가 뭐 상당히 그 이제 민원도 많이 시달리는 거야. 어차피 이제 이게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면 이의신청 제도가 따로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제 직권정정은 자기들이 업무를 하다가 이게 이제 워낙 대량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산 오기라든지 명백한 오류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 행정의 어떤 시정 차원에서 이걸 이제 바꾸는 거지. 그렇죠? 네. 바꾸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세 번째 요건인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거부는 정정 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과거에 2000도 5043 우리 벌써 한 25년 전 판례죠. 25년 전 판례에서는 이거를 정정 불가 결정 통지를 관여매 통지.
관임의 통지로 봐서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상 적격이 아니다. 이게 이제 정답. 이게 1번의 정답. 뭐 별도로 여러분들이 뭐 행정 절차법 같은 경우는 언급해 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절차법적 측면에서 우리 실체법의 내용들을 보통 잘 다루질 않아요. 다루질 않고 구체적인 우리는 이제 물적 행정행위를 다루는 어떤 내용적인 실체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행정 절차법을 적용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정 절차라는 게 우리 이제 통상 우리 행정 절차법에 있는 거는 보통 이제 침입적 행정 절차 관련된 부분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사업 인정의 절차라든지 뭐 가격 공시에 대한 절차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일반법에 이제 규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화해서 적용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지. 그런 측면은 뭐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정의 효과. 그래서 우리가 소급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소급표라는 게 이게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도 하고 있지만은 2024년도 4월 30일, 즉 2024년 1월 1일의 기준으로 만든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는 4월 30일 날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은 2012년도에 폐지했어요. 국토부가. 이게 이제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근데 이제 이게 지자체에 따라서 지자체에 이제 어르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시골 같은 데는 일부만 아직. 일부는 아직 그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2012년도에 제도 자체는 폐지됐고 결정 통지문을 통지하는 이거는 이제 폐지됐고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 알림이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알림이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카톡으로 이렇게 날려주는 거 있죠. 네. 그래서 뭐 신청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규율되어 있다. 얼마 전에 그 세탁소 사장님이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맨날 이제 단골레 세탁소 뭐 공시지가나 뭐 이런 부동산 있으면 뭐 물어보세요. 나보고 공짜 자문으로. 그렇지. 공짜 자문으로 대신 이제 가끔가 세탁비 좀 깎아주시는데 이 공시지가 관련된 거 억울하다. 나도 뭐 세금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띄면 되냐. 그래서 이게 그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토지하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은 공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법제에서 있는 거지. 그래서 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공시가는 국토부 장관, 개별공시가는 각 시군구청장이. 그다음에 우리 그 주택 가격 공시. 그러면 이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다시 표준주택, 개별주택이 돼 있잖아. 네. 그래가지고 표준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고 개별주택은 표준주택 곱하기 이거 주택가격 비준표가 따로 있어서 이제 시군구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찾을 수가 없다.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되냐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필지를 이제 물어봐가지고 어디 뭐 공시지가는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세탁소 사장님 재산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공시지가 필지를 좀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공시 알림에다가 이제 공시지가 쭉 찾아드리고 그다음에 그 공동주택 이제 연립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연립 그다음에 아파트 이런 거는 이제 공동주택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공동주택 가격 공시를 찾고 그다음에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 가지고 찾고 그다음에 이게 근생이 있어요. 근생. 이제 주상복합으로 있는 근생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상가는 어디서 찾냐면은 이걸 이제 기준시가라고 해. 이걸 이제 국세청에서 과세 목적 이런 걸로 위해서 국세청 홈페이지 가면은 맞습니다. 기준시가 조회라고 있어요. 이 내용 관계법규에 나온 내용인데 이 내용. 그렇지. 그 기준시가 조회가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암만 찾아봐야 그 국토부 그 부동산 가격 공시 알림에는 지가 토지하고 저 주택만 나오지 그 상업용이랑 비주거용은 안 나와요 지금. 비주거용 지금 현재 법에는 있잖아. 법에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조세저항 문제 때문에 되게 이제 그런 게 많아서 이제 그게 이제 없는 거지. 아직은 이제 법은 있는데 제가 그 입법 초안을 할 때 법은 만들었어요. 2015년 12월 달에 한참 그게 내가 입법 초안을 우리 협회하고 이제 국토부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인가 초안을 만들었어.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하고 감정평가법 그거를 2015년 이제 12월 달에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2016년 9월 1일자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됐죠. 입법 조안을 해서 내용을 내가 잘 아는데 비주고용 같은 경우도 일단 법령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국세청 뭐 행안부 국토부하고 지금 이제 조세저항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기준시가 조회로 해서 이제 국세청에서 비주고용 그 업무용 그다음에 상업용은 거기서 이제 세금, 그 1차 시험 공부할 때 나오잖아. 네, 국세청장이 결정 공시 하는 걸로.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그래서 그거를 70대 세탁소 사장님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은 어떻게, 공시지가는 이제 날 통해서 알았는데, 나머지 그거는 못 찾겠다는 거야. 상가나 이런 거는 비용무용, 그 상업용을 못 찾겠다고 나한테 막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직원 불러가지고 이제 국세청에서는 다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드렸는데, 여튼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그래도 이제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런 그 업무를 다룸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시지가의 이제 소득표 관련돼서는 지금 2024년도 1월 1일자를 2024년도 4월 30일에 결정 공시했어요. 근데 그거를 2025년도 2월 1일자로 예를 들면 정정을 했다. 어? 그러면 2025년도 2월 1일자로 했으니까 그럼 2025년도 공시지가로 써야 되나? 이제 이런 문제지. 근데 2025년도 개별 공시지가는 아직 안 나오고. 그렇지. 2025년 4월 30일 정도 내외, 5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어서 보통 요새는 좀 빨리 해서 4월 말 정도, 예전에는 5월 달에 했었는데 지금 4월 말에 좀 해요. 그러면은 4월 말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25년도 2월 1일 날 결정 공시했으니까 이 공시지가는 그러면 2025년도 공시지가로 해야 되는 거냐, 개별 공시가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2024년도 개별 공시가로 해야 되는 거냐. 그 문제에 바로 소급표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25년 2월 1일자로 직권 정정을 했지만 2024년 1월 1일자 개별 공시지가로 그걸로 소급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걸 내가 이제 의견을 변경해가지고 지자체 이제 공시원이 된 다음에 보니까 이거를 그 종전의 결정 공실로다가 그 제소 기간을 잡으면은 이 사람들이 못 다투잖아. 그쵸. 2025년 2월 1일자는 뭐 이미 결정 공실로부터 우리가 90일 내에 다투는 걸로 우리가 그 대표적인 판례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2004도 619 판결, 이거 말고도 뭐 몇 개 판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일률적으로다가 이렇게 공고 고시하는 거 있지. 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거를 현실적으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날을 안 날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이제 표공하고 개공은 이 2004도 619 판결을 토대로 해서 결정 공시한 날을 기본적으로 안 날로 봐서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정정인 경우에는 그러면 2024년도 4월 30일 날 결정 무시했으니까 그날 효력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그날로 그러면 이 기준일이 2024년 4월 1일로 간다는 거지. 2024년 4월 30일 날 이미 그 결정 무시를 했고 최초 그다음에 이번에 직권 정정을 해서 2월 5일 날 2025년 2월 5일 날 했으면은 2025년 2월 1일 날 이 그 직권 정정한 요것은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처분으로 봐서 그때부터 그 새로운 제소 기간, 그러니까 취소 소송의 대상은 바로 2025년 2월 1일자 그 직권 정정된 공시지가를 소송의 대상으로 해서 제소 기간은 그날부터 그 기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권 정정의 사유, 요거는 저 23조 이거 자네 한번 읽어봐. 이거 4페이지에 있는 거. 23조. 사유. 명백한 오류가 있는 건 뭐냐? 이거.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법 제10조에 따른 공시 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용도지역, 영도지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토지가격 기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렇게 네, 세 가지.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서 앞에 보면은 이제 위산 오기 이런 것도 있고 요거 세 가지. 요것도 꼭 외우고 이거 이제 여기 정정 사유에 대해서 5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시험 기출 문제였죠. 요거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작년에 제가 개공의 정정을 2번 냈어. 이 사기에 이게 뭐
0개도 내고 1개도 내고 2개도 내고 3개도 내고 근데 4기는 두 번이나 냈어. 두 번이나 낸 느낌이 딱 나올 것 같더라고. 아, 그래서 두 번 냈어. 이게 4기 6주치에 냈어. 이것도 시험이 내 다음 주야. 다음 주인데 이번 주에 낸 거야. 느낌이 개공 정정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더라고. 아, 그래서 뭐 이거 꼭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만 직권 정정할 수 있느냐? 자, 요 판례 한번 밑줄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부산후 15588.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 제12조의 3에 의하면 토지 특성 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 오기 등 지가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 결정할 수 있고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토지 특성 조사의 착오 또는 위산, 오기는 지가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의 예시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착오가 명백하여야 비로소 경정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맞아요. 네,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미한 사항의 경우가 단순 계산 착오나 뭐 그렇지. 오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뭐 좀 뭔가 이런 건 이제 예시를 한 거고 꼭 이런 게 아니어도 어떤 착오가 발생됐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직권 정정된 개별공시가 취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요게 보니까 그 경기도 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정 결정한 거, 그 다음 연도에 정정 결정한 거 예를 들자면은 그거를 그때 당시 기준으로 행정 심판을 받아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딱 하나, 딱 하나. 그래서 정정의 취소 대상은 바로 경정 결정된, 그러니까 그 직권 정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대상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취소등의 제소 기간은 이게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지금 2004도 619 이번 판결 한번 읽어보세요. 2004도 619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네. 그래서 이 판례를 노고로 해서 이건 이제 견해 대립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정정 결정 공고된 이 직권 정정된 요 부분에 있어서 1월 1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이렇게 발생하고 우리가 이제 공시지가를 떼보면은 2024년 1월 1일, 2025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 이렇게 그 기준으로다가 우리가 공시지가를 봐서 이제 그걸 가지고 4월 30일 날 하긴 하지만 이제 중간에 또 계속해서 그러니까 직권 정정은 다음 연도에 공시지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바꿀 수 있는 거야.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직권 정정이라는 말 뜻이 그 국토부 장관이 그냥 본인 재량으로 아니 지자체 시군구청장이 시군구청장이가 본인 재량으로 바꾸는. 그렇지. 근데 이제 무조건 바꾸진 않고 내가 부동산 가격공시위원 해보니까 그 문제되는 필지들을 심의를 해요. 심의를 해서 무조건 바꿀 수는 없지. 그러니까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에 해당 그 표준지 공시지가 참여했던 그 평가사들, 그 다음에 검증에 참여했던 평가사들, 그게 대부분 표준지 예를 들자면 관악구다. 그럼 관악구에 뭐 여기 면적이 꽤 있으니까 아마 둘둘 해가지고 4명이 아마 할 거야. 그러면 4명이 표준지 공시가 하고 그 다음에 4명이 검증을 해요. 그 다음에 직권 정정을 할 때 불러. 이의신청 정정할 때나 직권 정정할 때 이걸 보니까 직권 정정하는 거랑 이의신청 정정하는 거랑 같이 하더라. 왜냐면은 직권 정정하는 거 몇 필지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또 이의신청하는 거 몇 필지 안 되잖아. 그리고 이걸 따로따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한 번에 모아서 그냥 그렇지. 한꺼번에. 그러니까 A 타입은 직권 정정, B 타입은 이의신청 정정 이렇게 하더라고. 시간 아끼려고. 그래서 심의를 해. 심의를 하는데 이게 되게 나도 너무 놀란 게 이의신청 정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있는 거야. 왜냐면 요 라인에 있는 땅값이 비슷해야 되는데, 이의신청 해가지고 요 필지를 바꾸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필지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야. 도미노처럼 그냥. 그렇지. 도미노처럼 문제가 되니까 이의신청 해가지고 요 필지도 바꾸고, 나머지 위에 두 필지도 예를 들자면 직권 정정을 하는 형태로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 게 편하긴 하겠네요. 맞죠. 사실은 그게 조세법률주의에서 형평성 관점에서는 그게 맞는 거지. 근데 내가 실문을 해보니까 직권정정만 따로 하지 않고 직권정정 뭐 하면서 이의신청 들어가니까 그거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권정정에 그러니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어. 지나가지고 이거 왜 틀렸냐 해가지고 막 민원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지만 계속 그걸 바꿔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케이스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의신청한 거랑 그 비교를 해서 좀 이의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직권정정을 해주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게 시군구청장이 하는 거니까 좀 유도리 있게 일을 하더라고. 무조건 법에서 우리가 직권정정, 이의신청 정정 이렇게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법률상의 차이점은 좀 있어요. 차이점은 좀 있는데 어쨌든 뭐 이의신청 정정을 하면서 직권정정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필지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모아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직권정정을 했다 하면은 제소기간은 바로 직권정정한 제소기간은 2025년 2월 1일 기준으로 내가 행정심판을 찾아보니까 새롭게 직권정정한 날 기준으로 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나 잡았어. 엄청 찾아가지고 오래된 자료를 찾아서 이게 공무원분들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 넘어간 거 어렵고 거야. 왜냐면은 직권정정하고 이의신청 정정하고 직권정정은 소급해서 그 전년도 4월 30일로 가면은 2월 1일자라는 거는 못 다투잖아. 그렇죠. 근데 이의신청은 똑같이 했는데 이의신청은 이렇게 비슷하게 날짜가 나와서 그러면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날 하잖아. 그러면 직권정정하고 이의신청 정하고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형평이 안 맞는다.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그 공무원분들도 자기들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저 어떤 문헌을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직권 정정한 거에 대해서 행정 심판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근거로 직권 정정한 날 기준으로 해서 90일. 이의신청하면 여기 이제 이의신청 관련된 이게 부동산가격공시법 제11조의 30일 내 기간 동안에 그렇죠? 결정무실로 30일 날 이의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밑에 판례 이거 한번 읽어보시오. 2008도 19987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 기관의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네. 이 판례 이후에 이제 행정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됐어요. 2020년대 초반에 제정이 돼서 지금은 이제 행정기본법 제36조 4항에 따라서 이의신청의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이 판례를 이제 적용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권정정하고 이의신청 정정하고 뭐 크게 이제 차이는 없게 됐지. 다만 이제 직권정정에게는 이제 결정 공시하고 뭐 이제 그 통지할 수 있는 규정은 뭐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개봉시가의 그 결정 통지문을 폐지하다 보니까 직권정정도 보니까 그 시군구 홈페이지에다가 그냥 그 공고 고시만 하더라고. 공고 고시만 하고. 근데 이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주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민원이 들어온 거잖아. 네. 이거는 민원이 들어온 거니까 민원 들어온 거는 그에 대해 답변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직권정정은
그냥 법적 절차에 따라서 결정 공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그러면 조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조세 문제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세 문제는 그러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부동산 공시과, 정보과, 공시과에서 재산세과에다가 이 내용을 통보해 준대요. 그러면 이제 재산세과에서 재산세 조세 이제 그 정정 처분을 하는 거지. 처음보다 공시지가가 좀 더 낮게 평가되면 그에 따른 재산세 환급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그거는 이제 환급 조치로 해서 그거는 먼저 냈다 그러면 이제 환급부터 아마 통지서를 보내주는 것 같고 재산세과에서 이게 이제 더 내야 된다 그러면은 정정 통지서로 해가지고 이제 낸 부분보다 더 좀 약간 더 해가지고 이제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어차피 이제 조세부의 처분은 다 이 통지하게 돼 있잖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받은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거에 대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하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조세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건 우리 법에서도 넘은 부분이니까 이제 참고적으로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경미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일부 지자체,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아마 문제가 많이 될 거야. 그게 금액에 따라서 이게 특히 이제 이거 개발부담금 있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 완전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세금이 내가 저번 참에 강남구 의원님한테 물어봤는데 강남구에서는 이게 개봉시지가랑 뭐 표준공시가 차이에 따라서 개발부담은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한대. 그래가지고 막 삐뚤르고 막 장난 아니라는 거야. 들으면 한데 그래서 이거 강남구 공시지가 담당하는 평가사들이랑 그 위원들은 굉장히 민감하다 하더라고. 좀 보완적으로 아주 철저히 이렇게 한대. 나름대로. 우리도 뭐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근데 뭐 그 다른 구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진 않거든. 뭐 이게 경미하게 대부분 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강남 3구 같은 데는 약간씩 높은 데다가 그걸 가지고 개발부담금 뭐 이런 거 부과하고 그러면은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민감하다고 하더라고. 그거는.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강남구 의원 한번 또 공시원 한번 섭외 어떻게 강남구 땅값이 어떻게 하는 이 신청하고 이런 것도 좀 보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하여튼 문제 2번에서는 1번은 이제 개공 제일 시험에 이제 많이 나왔던 거고 2번도 지금 2번, 3번, 1, 2, 3번이 거의 시험에 한 번씩은 출제가 됐던 것들이고 이거는 이제 기존의 이제 판례들을 좀 잘 알면 되겠고 이제 표공의 의 취지 적고 절차 이런 절차 같은 거는 법령 규정과 함께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조사평가하고 심의하고 공시하고 그다음에 효력 부족까지 이런 것 같은 거 외워두면 되겠고 그다음에 2007도 20140 이게 이제 시험에 며칠에 나왔던 판례예요. 11페이지에 있는 판례 판결유지 3번, 4번 좀 한번 읽어보시죠.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 절차 및 그 효력과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당의 토지뿐 아니라 인근 유사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전제적 표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특히 그 가격의 적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 가격의 결정이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음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감정평가서에는 평가 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이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됨으로써 그 평가액이 당해 토지의 적정 가격을 평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두 개의 감정평가 법인의 토지의 적정 가격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그 토지의 적정 가격으로 결정 공시하였으나 감정평가서의 그 거래 사례나 평가 사례, 거래 사례 비교법, 원가법 및 수익 환원법 등을 모두 공란으로 둔 채 그 토지의 전년도 공시지가와 세평 가격 및 인근 표준지의 감정 가격만을 참고 가격으로 삼으면서 그러한 참고 가격이 평가의 산정에 어떻게 참작되었는지에 관한 별다른 설명 없이 평가 의견을 추상적으로만 기재한 사안에서 평가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평가의 산정의 적정성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객관적으로 설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그 토지의 적정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그래요. 네, 판례 전체도 이공서 여러 차례 나온 거니까 잘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에서 그 개별 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이게 학설이 있는데, 이 처분성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자체의 손해상 책임 관련된, 이게 이제 별도로 손해상 책임 관련된 2002-6278, 요 판례도 있고, 특히 이제 그 직접적으로, 2010-3, 이게 뭐야? 그 판례 번호가 2010-3078인가? 그죠? 요팔레가 그 자연님 공업용 요팔레. 그래서 15페이지에 있는 거 판결 요지 요거 물음 1번, 2번이 이제 물음 2번, 3번이 같이 엮여 있어요. 이게 지자체 배상 책임 있느냐? 그 다음에 자연님을 공업용으로 했을 때 이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이죠. 그 부분 한번 판례 15페이지 밑에 판결 요지 1번하고 2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개별공시지가는 개발 부담금의 부과, 토지 관련 조세 부과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 기준이 되는 관계로 납세자인 국민 등의 재산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당해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등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당해 토지와 토지 이용 상황이 유사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특성을 비교하는 등 법령 및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산정 지침에 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산정지가의 검증을 의뢰받는 감정평가업자나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서는 위 산정지가 또는 검증지가가 위와 같은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검증 심의함으로써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되도록 조치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는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상당한 인정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담당 공무원 등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시장이 토지의 이용 상황을 실제 이용되고 있는 자연림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감정평가사 법인의 검증을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 법인이 그 토지의 이용 상황을 공업용으로 잘못 정정하여 검증지가를 산정하고 시부동산평가위원회가 검증지가를 심의하면서 그 잘못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결정 공시된 사안에서 이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 심의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2010 아까 사건번호 잘못 얘기했는데 2010 13527 13527 13527 13527 판결 이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이제 1번, 2번 이게 보면 물어줘야 되나 이제 이런 논리죠. 뭐 자연인 공을 잘못했으니까 물어줘 이거 뭐 불법 이게 위에도 보면 배상 책임진다, 불법 행위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시가 과연 그러면 구속력이 있느냐?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써야 하지 않나.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네. 처음 입문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공은 원래 목적이 과세 형평을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거 개공을 무슨 어떤 일반 거래 지표나 이런 걸로 구성력을 삼게 하면은 목적이 다른데 이거를 사용하게 하잖아. 그러면 지자체가 이제 코가 탁 끼는 거야. 일반 국민들한테 이거를 쓸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코에 딱 꺼버리는 거지. 그러면 지자체 다 물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방지하는 그런 판례라고 봤습니다. 16페이지 판례 판결제 한번 세 번째 한번 보세요. 개별공시지가 구속력을 갖느냐 이거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는 그 산정 목적인 개발 부담금의 부과, 토지 관련 조세 부과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 기준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납세자인 국민 등의 재산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에서 나아가 개별공시지가가 당해 토지의 거래 또는 담보 제공을 받음에 있어 그 실제 거래의 가액 또는 담보 가치를 보장한다거나 어떠한 구속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개개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하거나 담보 제공을 받았다가 당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 가치가 개별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게 된다면 개개 거래 당사자들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거래 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구차별적으로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고 그 거래 관계에 둘러싼 분쟁에 끌려 들어가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출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된다. 이는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을 물론이고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지가를 일원화하여 일정한 행정 목적을 위한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목적과 기는 그 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그 인과관계가 있느냐, 그쵸? 네. 2014-1357 17페이지 4번 판결로지. 그 물어줘야 되냐? 결국 정답 4번. 개별공시가 한정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잘못 산정 공시한 개별공시가를 신뢰한 나머지 토지의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그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격려한 후 물품을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그 담당 공무원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담당 공무원 등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직무상 위반 행위와 위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뭐예요? 물어줄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이런 목적으로 쓰지 말고 과세에만 쓰는 거니까 그렇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그런 담보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다. 그렇죠. 물어줄 필요 없다. 이제 결론이고. 토갑이는 이제 시험 많이 나왔어. 토갑이 법적 근거가 우리 개별공시가에도 있고, 그다음 표준공시가 3조 8항, 8항에도 있어요. 법적 근거가 이제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법령 보충 중 행정규칙이냐, 이거 관련돼서 학설이 몇 가지가 있지. 그래서 뭐 행정규칙설, 법규명령설, 규범규칙 행정규칙설, 그다음에 위헌부여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설 쭉 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성력이 있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2013도 2570이 23페이지 한번 보시죠. 23페이지에 4번 대법원 판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판결로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그와 지목, 이용 상황 등 지가 형성 요인에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납세 의무자가 표준지 선정과 토지 가격 기준표 적용의 적정 여부 평가된 가액의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표준지를 특정하여 산정하지 않거나 토지가격 기준표에 의하지 아니한 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기준 시가를 정하는 것을 위법하다. 네. 이제 예외적인 판례가 하나 미써 있어요. 2012도 15364 예외적인 판례인데 이거는 이제 그 검증 의견이라든지 보상 뭐 이런 걸로 쓰이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제 위법하지는 않다. 뭐 이런 취지의 판결이에요. 이게 시험도 이게 둘 다 시험에 나왔어. 둘 다 시험에 나와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4번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불이타. 불이타 이런 거. 이게 부동산 공시법상의 타토출하고 토지보상법 타토출? 뭐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지. 우리 13조에 있고 부동산 공시법에는 13조에 있고 토지보상법제에서는 9조하고 9조 내지 13조랑 27조 규정이 있죠. 이것도 관계법규에 나오는 내용. 이것도 이제 불이타 딱 나오면 이제 어려운 거지. 자, 여기까지 이제 이게 5주차 본 저거 쟁점에 관련된 이런 거에서 이제 브리타까지 3번까지는 전부 다 출제가 한 2번 이상은 다 됐어요. 다 됐고 다만 제가 뉘앙스를 좀 바꿔가지고 새로운 뉘앙스로 이렇게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용을 해서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브리타 정도 하나 외워도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브리타로 규정도 좀 내고, 브리타로 좀 최근 판례, 그리고 좀 이런 것도 좀 브리타로 이렇게 하나씩 내고, 행정법도 좀 브리타로 하나씩 내보려고 합니다. 4번은 이제 브리타 위주로 내려고 해요.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급으로 치면 A급 정도 되는. 세 개가 다 A급이야. 아. 4번 뭐 B급 정도인데, 세 개 다 A급. 이거 출제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지. 못 맞추면은 사실은 뭐 그냥 시험 보지 말아야 돼. 응? 어쨌든 요번 문제를 못 맞추면은 수험생활 그만둬야 돼. 세 개는 이거 우리가 보상복교 공부 했는데 복교했는데 공부했는데 이거 세 개 못 맞추면 그만둬야지. 이거는 딸딸 외워야 되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본론으로 보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돌돌강 그 헷갈리는 쟁점 그거 설명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 열심히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화이팅!